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하자 유튜버들, 신문, 방송 다 여기에 관해서 논평을 했는데 대개 제목이 조국 장관의 직접 겨냥했다.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이제 조국 장관의 심지어는 거의 이제 소환까지 남은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하는 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의미하는 것과 숨은 뜻은 무엇이겠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오전 대략 9시쯤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민주당, 집권당이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수사다. 별건 수사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한 달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죠. 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아니 이거 기껏해야 배우자 연루를 갖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지부진한 거는 검찰 역사상 매우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표와 수석대변인의 이런 발언, 그거는 결국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니들 나온 거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또 공지영 작가라는 사람,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니 70군데나 압수수색하고 나온 게 없다. 그러면서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저런 식으로 수사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게 나왔을 것이다. 그 얘기는 본인이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국 장관 주변을 79세인데씩이나 압수수색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이런 비난하는 쪽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경험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험자들이라는 게 물론 지금 현재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과거 이런 부분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의견은 조금 갈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건 8월 27일입니다. 30군데, 31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화됐으니까 오늘 9월 23일이죠.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어찌 보면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저는 이 의미를 뭐로 보느냐면,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일단 집조차 압수수색 안 하고 무슨 수사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집을 압수수색하니까 이 비판 여론을 일단 잠재우고, 그리고 실제 또 가서 큰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의외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이제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갔죠. 조국 장관이 그 법률학자입니다. 법률학자가 자기 집에 놔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기대하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지금까지 장관 집을 직접 수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신중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압수수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다분히 저는 정무적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여하튼 했습니다. 수색을. 근데 이 수색은 저는 안 해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성과가 있든 없든 여하튼 의지는 보였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조국 장관 압수수색을 한 이 상황에서 그럼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나 초기 단계냐 중기 단계냐 뭐 거의 끝내기 수순이냐 이걸 가지고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 따라서도 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초기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중기, 뭐 마무리 이러면은 한 대개 33, 뭐 66, 뭐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3이라 한다면 초기 단계의 거의 끝부분까지는 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 그러니까 이 수사는 아마도 한 3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건 저의 뭐 예상이니까 뭐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 부분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있었느냐는 것이 수사의 초점입니다. 어디까지 있었느냐. 그런데 잘 한번 기억해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그 처음에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이 2016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데에서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을 고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은 그해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나서 상당한 정도의 내사가 진행됐을 텐데, 특별수사본부는 이른바 JTBC가 그 태블릿 PC,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 PC가 JTBC가 보도를 하고 난 직후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내사는 그 전에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요청한 거, 그게 11월 23일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서 대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고발한 때로부터 보면 대략 한 2달 정도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바로 11월 30일에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 수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진행하다가 특검 수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가 2월 28일 날 끝납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2월 28일 날 수사를 끝내고요. 그러면서 바로 검찰로 다시 수사자를 넘깁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전 대통령이었지. 이미 탄핵을 당한 뒤니까. 그래서 3월 2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9월 29일 처음 고발을 당할 때로부터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5개월에 검찰까지 넘어오는 건 거의 6개월을 내사 포함해서 6개월 수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비교하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웅동학원 문제 있죠. 뭐 총장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거는 간단한 수사니까 사모펀드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부분은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데다가 지금 이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검찰이 나중 수사 단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물러나게 된 상황이지만 현직에 있었고 지금은 법무장관은 아직 물러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권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수사. 어쨌든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제 판단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저기서 뭐 이제 뭐 조국 장관 소환만 남았다 어쩌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저의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가짜뉴스에 가깝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금방 정경심 교수의 소환은 임박한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을 뭐 소환한다 뭐 지금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는 거는 아직 좀 섣부른
예단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는 아직 중기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중기로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 상태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뭐 검찰이 뭐에 공범으로 결론을 냈다 하는 거, 뭐 경향신문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요. 그 다음에 뭐 조국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저의 취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몇 군데 이 취재를 해본 그 결론을 종합하면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성급하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오늘 자택 압수수색이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하는 것도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거 잘 아시지만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압수수색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내사 단계를 벌이다가 이거 좀 혐의가 있네, 정말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다 갖다가 전부 압수물을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거는 이제 소환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 당사자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 수사의 초기 단계에 하는 겁니다. 자택 압수수색 했는데 지금 거의 수사가 끝난 듯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수사를 잘 모르거나 너무 성급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기대를 반영해서 분석하는 것에 불과하지, 제가 지금 보건대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주변 수사와 본인 수사의 단계는 초기 단계의 마무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 뭐라고 뭐 여러 가지 보도하는 것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성급한 분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단계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주변 수사 상당히 지금 해온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번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나중에 결국 누구 말이 맞았나,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